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듣고 계시다 보면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부디 편안한 곳에 앉아서 조용히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제 언니 혜진이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호텔 장례식장.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분향소 앞을 스치고 지나갔죠.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너무나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고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 깊은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등을 보았어요.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잃은 아들 민재에게만 있던 바로 그 흉터였어요. 5살 때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에 베어서 생긴 작지만 또렷한 별 모양의 상처였죠. 손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는 영정 앞에서 깊게 절을 한 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족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건넸어요. 받아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 라이트 그룹 회장. 라이트 그룹.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대기업이었어요.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와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사업상 몇 번 뵌 적이 있을 뿐입니다. 유족분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죠. 그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가움도 놀라움도 기억도 아무것도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얼굴, 그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등의 흉터. 저 사람이 내 아들 민재다. 장례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그를 찾아봤어요. 이도현. 나이는 25세. 3년 전 갑자기 국내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전 기록은 거의 공백이었어요. 마치 3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았죠.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단숨에 대기업으로 키웠다는 기사들. 하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비공개. 가족 관계도 알려진 게 없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남에 있는 라이트 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50층짜리 유리빌딩. 정말 웅장했어요. 대리석으로 된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이도현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45층 회장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민재가 7살 때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하모니카 하나. J라고 새겨진 그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아들이라고 우기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그의 손등을 가리켰어요. 저 별 모양 흉터. 우리 민재에게만 있던 거예요. 5살 때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에 베인 그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창가로 가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죠. 흉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사흘이 지났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 부탁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저희는 병원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제 아들이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희귀혈액형 때문에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죠? RH-O형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RH-O형이에요.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 감정이 보였어요. 검사 받아주시겠습니까?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불렀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까지. 이런 수치는 직계 가족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가 그 순간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에 모든 게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심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민재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다. 그 아이가, 내 손자가 살아야 해. 수술 전날 병원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수척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이도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도현아, 아니 민재야,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20년 전 라이트 그룹 창업주가 아들을 잃었을 때 말이다.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어.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데려오라고. 바닷가에서 실종된 아이가 있다고 했지. 그게 바로 너였다, 민재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욕망 때문에 송두리째 바뀐 겁니까? 저는 울면서 그를 안았어요. 괜찮다, 민재야. 내가 누구로 살아왔든 넌 내 아들이다. 영원히. 수술 전날 밤 민재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미안할 게 뭐 있니? 넌 피해자야. 어머니가 만약 수술해서 살아날 거야. 반드시.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야, 엄마는 너를 잃었을 때부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이제 너를 다시 만났으니 여한이 없다. 7시간의 수술이 시작됐어요. 민재는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아이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과다 출혈로 위험해요.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하얀 천장, 기계음, 그리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는 느낌. 눈을 뜬 건 3일 후였어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민재였어요. 민재야. 그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다 기억나요. 제 이름은 민재였어요. 당신은 정말 제 어머니세요. 우리 민재, 엄마 아들. 며칠 후 저희는 언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라이트 그룹 회장을 만났다. 너무 놀라웠다. 민재와 똑같이 생겼다. 내일 확인해보고. 정말이라면 바로 동생에게 연락하자. 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영영 말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언니,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 6개월이 지난 지금 손자 지훈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민재는, 아니, 제 아들은 회사 이름을 민재그룹으로 바꿨어요. 다시 태어난 거니까 진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매주 일요일 저희는 언니 묘소에 함께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언니, 우리 잘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여러분, 저는 언니를 잃었지만 아들과 손자를 되찾았어요. 삶은 때로는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기적으로 돌려줍니다. 20년간 헤매던 제 아들이 빛의 계단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